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악재는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브로드컴의 이 실적 가이던스,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 함께 또 대형 AI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유증 이야기까지 잇따르고요. 하필 이 시점에서 미국의 고용이 잘 나와 버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며 시장을 옥죄입니다. 가뜩이나 많이 올라서 어디까지 오르지, 더 올라갈 수 있나를 고민하던 찰나에 쏟아지는 그런 악재들. 뭐 이뿐인가요? 지금 현재는 전해지는 뉴스 속에 중동 이슈 계속 불거집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계속해서 이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유가도 다시금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사이도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양시장은 그야말로 멈춰섰습니다.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던 오늘이었죠. 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잘못됐는데요. 퍼센트가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오늘의 급락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급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미국 금리 올라갈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 있고 스페이스X 상장, 그쵸.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이 상장을 앞두고 대규모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외인들의 팔자 물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지적들. 빅테크 AI 투자가 확대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 빌려서라도 지금 투자를 하고 이제 나서는 상황인데 이 결과물이 과연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 되죠. 그런데 앞으로는 악재가 해소될 것이다. 그때는 확인하고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다. 반도체 위주의 접근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시각 많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비슷한 시각 담겨 있습니다. 투자 전략적인 측면만 한번 볼게요. 실적 모멘텀은 다시 강화될 것이고 한국은 AI 강국이다라는 거. 반도체 AI 대형주와 업종 순환 장세가 있으니 분할로 접근해보자라는 시각.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자라는 시각.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하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건 오늘의 급락에 대해서 이제 큰일 났다, 더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진정된 걸 확인하고 주도주 중심의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를 중심으로 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라는 시각이 짙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요. 미국의 물가 지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CPI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수요일 저녁쯤이었던가요? 그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물가 상황마저도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와버린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짙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옥죄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부분이죠. 만기일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스페이스X 상장 예정일이 6월 12일입니다. 이 부분들까지 이번 주는 좀 챙겨봐야 되는 주간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가 8%대 밀려났습니다. 7,484까지 내려왔습니다. 9,000선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요. 추루루 밀려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외인들의 팔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오늘까지 6월 들어서 지금까지 23조 원 이상의 매도 폭탄을 던지고 빠져나가는 외인들입니다. 환율 분위기도 심상치 않죠. 지난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1,560원대도 돌파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요.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낙폭이 더 심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나 올랐지. 코스닥 지수는 이 정도 이제 겨우겨우 올라가나 싶었는데 낙폭은 더 컸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었고요.
9% 넘는 급락 보이면서 천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911포인트 마감이었습니다. 수급 볼까요? 그래도 외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처럼요. 순매수가 잡히기도 하는 날들이 이제 종종 보이긴 합니다만 단 코스닥 시장은 관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뚝 떨어져 있는 현상이 좀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활성화 대책이 안 나오는 한 이 온기가 좀 퍼지지는 않겠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업종 차트 보겠습니다. 일제히 하락이죠. 통신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파란불이었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낙폭 컸죠. 보험, 화학, 운수 장비 할 것 없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종목별 움직임 체크합니다. 삼성전자 10%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 7%대, LG엔솔 6%대, 조선주, 바이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조금 볼까요? 그나마 낙폭이 오늘 최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돌리더라 하는 거. 물론 이만큼 빠졌던 것이 요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다시 빠지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버티는 힘은 조금 보였다라는 거. 젠스낭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장 큰 메모리 파트너사가 바로 SK하이닉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젠스낭 CEO의 각종 이야기들 그리고 주식 급락,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발언까지 모두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 볼까요? AI 그 다음 물결은 모빌리티 그리고 피지컬 AI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젠스낭 CEO의 말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번 낙폭을 조금 좀 시간이 좀 흐른 뒤 진정이 된다면요. 현대차 8%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63만 9천 원 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나마 젠스낭 CEO의 그 말발을 조금 힘을 받았던 쪽은 네이버, SK텔레콤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다 밀려나는 시장 속에서 이 두 종목은 화려하게 또 빨간불을 켭니다. 네이버 우여곡절 심했죠. 장 초반에는 크게 또 급락을 또 면치는 못했는데요. 9% 반등 시도하면서 성공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SK텔레콤도 이 정도면 굉장한 선방입니다. 엔비디아의 협업 기대감이 이제 발동이 됐던 그런 두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담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한답니다. 성장주도 어쩌지? 성장주도 코스닥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맥락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일까요? 관련한 종목들 모두 일제히 10% 이상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 점검을 하죠. 조금 전 마무리가 됐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낙폭을 좀 돌려놓는 종목들은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 리스트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 험난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이재상 위원, 박태준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21일 연속 순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지수의 꺾임 현상은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이재상 위원님, 시장 어떤 분석 가득하겠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나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예견됐던 하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과연 오늘 하락이 마지막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CPI 발표도 있는데 CPI 발표 예상컨대 아무래도 유가가 반영되면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환율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호재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악재에 가까운 그런 재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이란과 미국의 그런 전쟁도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금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일 뿐이죠. 이란 쪽에서는 그 월드컵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아마 협상의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냈지만 그에 따르는 어떤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틀 동안 급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기대치보다 느릴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AI 정점에 오지 않았나 이런 불안감들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마침 또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이 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AI 쪽에서는 아웃풋보다는 일단 투자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의 그런 나스닥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던 원인들이 여기에 이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도 또 악재가 또 소식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 반도체 투톱이 하락을 했긴 했는데 일단 거기에 따르는 기타 종목들, 우리 일반적인 종목들이 오히려 낙폭이 더 컸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반도체 투톱이 시장에서 가장 핵심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증명이 됐지만 문제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하락의 어떤 마지막 단계에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뭐 하락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게 싸다 이거보다는 주식이라는 거는 단가보다 포지션,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어서 이 구간부터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이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의 비중을 좀 높이고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하락선까지 내려오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순환매도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이 어느 정도 잦아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뭐 들어가도 늦지 않겠죠. 일단은 뭐 오늘은 큰 폭의 하락을 우리는 이제 그냥 그야말로 두드려 맞고 말았습니다. 박태준 위원님, 일단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스페이스X 상장 일정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정말 봐도 되는 거예요. 외인들이 이렇게 막 정말 싸질머지고 나가는 분위기인데 이 영향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수급의 이탈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스페이스X 상장 역대급 규모이기 때문에 자금 이탈에 대한 어떤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스페이스X 관련된 수급 어떤 부진,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또 AI 거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건 고용 지표의 호조였어요. 예상치보다 2배나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좀 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뭐 스페이스X의 어떤 뭐 역대급 IPO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750조 달러 규모 지금 조달을 예정했습니다. 2배가 넘는 지금 1,55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또 돈으로는 약 234조 원 규모다라고 하니까 상당한 흥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IPO를 할 때 기관 투자들이 더 많이 또 청약을 받기 위해서 금액도 많이 좀
신청을 좀 하고 또 이 락업 물량이라고 하죠. 보호 예수도 좀 길게 가져나가는 신청을 좀 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 규모의 IPO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또 예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지금 이제 뭐 예상치보다 2배 규모 지금 IPO에 흥행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규모의 기관 투자들은 막판에 몰리는 그런 어떤 경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최종 수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금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또 고평가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수급의 부조가 이 부재가 사실 주가에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됨에 따라서 흥행을 하죠. 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에다가 작년인가요? XAI 계열사를 또 합병했다라는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해 본다면 우주항공에다가 또 AI 밸류체인까지 더하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또 빅테크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또 이 AI를 선점하기 위한 패권 경쟁에 돌입한다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 최근에 이제 젠슨 황도 여러 가지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는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AI 밸류체인이 많은 그런 어떤 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또 하나의 공룡 또 AI 기업이 탄생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누가 과연 유리할 것이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타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관련된 이 AI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하나의 또 상당히 좀 호재성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본다면 뭐 핑계가 됐던 간에 아니면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어떤 뭐 외국인 수급의 부재 이런 부분에 빠졌던 간에 이번 이 큰 폭의 조정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디가 바닥이 될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패닉에 빠져서 이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집을 좀 늘릴 수 있는 매수의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지금 물려 있어서 뭐 현금 동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AI 밸류체인 그동안에 시장을 리드했던 주도적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그런 전략으로 좀 이어나가면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지나고 나야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어떤 것도 악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환율마저도 뭐 고공행진 이어가고 하루에 뭐 10원, 15원씩 껑충 뛰는데도 뭐 쳐다도 안 봤거든요. 외인들이 뭐 3조 원 내다 팔아도 지수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오늘입니다. 이재상 위원님, 오늘 젠슨황 CEO가 이제 방한 일정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내놨지 않습니까? 그 중에 AI 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싸지면 너무 좋은 기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외인들은 오늘 엄청 팔았고요. 이 급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걸 또 엄청 샀습니다. 이렇게 좀 밀릴 때 담아두는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를 담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밀릴 때 무조건 담는다 이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가가 어떤 파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네. 뭐 하락하는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락 파동이 멈춘 다음에 우리가 상승 파동으로 다시 전환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진정한 추가 매수고 우리가 하락 파동이 시작됐을 때 계속해서 추가하는 거는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특히나 이제 빠지면은 이거는 이 정도면 싸지라고 판단하는 거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거는 싸다 비싸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부터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포지션은 아직까지 하락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10% 가까운 그런 하락세에서 우리가 과연 이게 지금 싼가 비싼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저점인가 아니면 지금 구간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추가하기보다는 기회를 좀 노려보자. 우리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강한 급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이 바로 여기서부터 멈출 것이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봉상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구간이고 이전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반등이 엔비디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2개월 동안 그러니까 4월 달부터 5월 달 6월 초까지 나스닥이 거의 안 빠지고 계속해서 큰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강한 조정이 딱 한 번, 첫 번째 나온 거기 때문에 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한 조정이 확인되는 날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지금 환율이 오늘 끝난 환율이 보니까 1,534원 70전인데 1,500원이 거의 고착화돼가 있고 1,600원대도 지금 거의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시장의 최저점이냐.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분명히 미국의 지금 빅테크와 견주어도 실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수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의심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다만 주가는 그거와 똑같이 연동돼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게 돼 있기 때문에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체크해 가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는 이야기로 자꾸만 들려집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박대준 위원님의 의견도 조금 더 얹어볼게요.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 말씀하시길 그래도 주도주들은 좀 견딜 수 있다면 또 견디는 것도 또 현금 여력이 있다면 이제 더 내리면 내릴수록 이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너무나 궁금하고요. 이제 지금 코스닥은 정말 지수만 놓고 보면 연초 수준으로 그냥 거꾸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주도주 외의 종목들을 담아 계신 분들도 허망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으실까요? 글쎄요, 이제 코스닥이 오르지도 못하고 하락할 때 좀 동반적으로 더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점이 우리 개인 투자들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차 강조해드린 대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올해 긍정적인 의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패닉셀이 나올 때는 오히려 더 낙폭이 좀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 건너 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더욱더 강할 수 있겠고요. 또 지적해드린 대로 코스닥은 현재 주도주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뭐 2차 전지라든가 로봇, 또 이 바이오 제약,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움직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상당히 심리적인 지지라인, 또 전 개인적으로 좀 지지를 해줬을 것으로 좀 봤었던 천선도 허물없이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코스닥은 코스피랑 당장은 우리가 상반기에는 같은 위치에 놓고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1000포인트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서의 뭐 손절매라든가 현금화, 리스크 관리는 이미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뭐 현금화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정부의 어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을 하듯이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뭐 이 지방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좀 인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종목마다 섹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코스닥을 그동안에 또 주도했다라고 하는 주도주급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매도 또 현금화 리스크 관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오늘입니다. 자,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로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에 이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당장 사자라는 의미보다는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만한 이슈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석 위원께서 준비하신 인사이트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베라루빈이 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엔비디아의 그 이제 젠슨항 CEO가 방한을 한 이후 베라루빈이 이제 블랙웰에 있는 차세대 AI 플랫폼 아닙니까? 여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베라루빈이 찜한 게 이제 바로 소캠인데요. 소캠2.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차세대 AI 플랫폼이죠. 이 베라루빈의 소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AI에 대한 뭐 거품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소캠이라든지 이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이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 소캠이라는 건 결국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브 메모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이 베라루빈에서 탑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련주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볼 종목이 이제 심텍인데요. 1분기 초도 매출로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에 대량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고 또 시간에서도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TLB의 경우에도 오늘 하락은 했지만 아무래도 SS 서버 메모리의 모듈과 소캠의 강자, 아무래도 시설 투자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다. 이런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소캠 부분이 이런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네, 소캠2 관련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볼 거고요.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한 또 두 번째 인사이트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지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전자산업의 쌀. 네, 이제 공식처럼 요거 딱 나오면은 전자산업의 쌀은 MLCC 이렇게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MLCC 계속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섹터입니까? 네, 어차피 또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AI 밸류체인 관련 종목군들이 먼저 또 시장을 또 지배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MLCC는 반도체와 지금 떨어져서 이야기하기 좀 힘들 정도로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MLCC 가격도 일본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있겠고 사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MLCC가 생긴 것 자체가 이제 쌀알보다 좀 작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인잔 한 잔을 가득 채울 경우에는 무려 금액이 수억 원을 호가한다.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핸드폰에도 한 1000개 이상이 들어가고요. 뭐 전기차에는 10,000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고 또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개. 또 최근에 이제 또 AI 뭐 고성능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개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앞으로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MLCC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삼성전기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직 덜 오른 MLCC 관련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기와 종목 사막 콘덴서를 간단하게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지 50만 원을 돌파한 지가 무려 한 2달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여기 200만 원 선이 최종 목표치가 되진 않을 것이다. 조정받는 모습을 잘 보고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막 콘덴서는 제가 AS 시간에서도 지난주에 10만 원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사막 콘덴서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낮아진 상황이긴 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으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한 내용들 간단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상당히 밀려난 오늘 시장이고요. 종목들의 흐름도 모두 일제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 아니라도 말이죠. 이재상 위원님 한 종목 주신다면 어떤 걸 좀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네이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이버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가와트급 그런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공동 구축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기관의 매수가 4천억 넘게 들어오면서 수급도 굉장히 원활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네오트론 연합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14%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매수했을 때 목표가는 39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눈여겨보시죠. 예상 상승률은 약 40%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네요. 네이버, 네, 오늘의 화제의 종목이었습니다. 박태준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조금 전에 MLCC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MLCC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또 기업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아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350억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300억 전체 달을 지금 MLCC 양산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MLCC에 집중하고 있고 또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21선 잘 받쳐놓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놓고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랗게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인데 돌파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매 가격 15,000원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준 위원님의 새로운 관심 종목 아모텍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죠. 잠시 뒤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오늘 이재상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네, 핵폭탄 차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기억납니다. 네, 핵폭탄이 또 2개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핵폭탄을 2개를 공개해 드릴 텐데 아마 4월 말에 드렸던 TC 머티리얼이 제가 이제 핵폭탄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29%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착된 종목, 이런 종목을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재상 위원,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분과도 시장에 대한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과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아는 뉴스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라는 것이 젠슨항 CEO가 오면서 딱 여실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제 깐부치킨 회동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오고 나서도 너무 놀라서 돌아갔는데도 너무 놀라서 와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계속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놀랍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젠슨항 CEO의 방안 효과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SK텔레콤이 일부 오르긴 했으나 그 외에 악재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위원님 네. 오늘 너무 어질어질했습니다. 어질어질했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사실 젠슨항은 어떻게 보면 버블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캐시카가 창출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다 치고 LG에서 로보틱스 한다는데 그게 사실 캐시카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는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것이다. 물론 이것도 인정을 해요. 주가는 항상 그랜저 검증에서 선반응해서 네, 움직인다. 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날이에요. 제가 서서 심각한 날 위원님 앉아서 우리 네. 함께 이야기하시죠 하잖아요. 자 여러분 공부하십시다. 레벨업 하기 그렇게 해서 그때가 좋은 때인데 이렇게 앉아서 할 때는 참 저도 이렇게 서서 하면 참 좋은데 어찌됐든 오늘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이럴 때 그래서 저는 경험자로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이 맨날 되풀이되거든요. 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오늘은 좀 우리가 차분하게 앉아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먼저 오늘 시황부터 말씀드리면 급락한 이유는 극심한 쏠림 현상의 후유증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놓으면 지수가 4,000포인트 내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수가 25% 빠졌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빛 좋은 개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쏠림 현상이 심하면 이 세상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어떤 양극화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서로 밸런스를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극심한 쏠림 현상의 후유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분께서 너무 야수의 심장으로 이 시장에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따 말씀을 드리면 캔들도 모르는 분들이 뉴스 보면서 옆집 또래 엄마가 그래도 삼성전자를 20만 원대, 10만 원대 수익 났다 그러니까 나는 소외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뒤늦게 가담하신 분들. 그게 야수의 심장이에요. 많으세요. 많이 올랐을 때. 저는 그걸 또 두 번째 요인으로 꼽고 싶고요. 이미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이슈 다 아실 겁니다. 시장, 환율, 외국인 매도 그건 다 아시는 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소연의 그는 뭘까요? 왜 이게 지금 조정이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나왔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군요.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주식은 저는 이 경험자로서 굉장히 심플해요. 그 다음에 많이 내렸으면 어떤 거리를 붙여가지고 이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거고 네. 많이 올랐을 때는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브로드컴이잖아요. 그러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뉴스에 앞서서 시장 항상 우리한테 함부로 달려들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금이 저점이네요. 그런 것들 다 알려주는데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지수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그러실 겁니다. 저 친구는 이렇게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고 그런데 또 뚱따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저는 여러분 또한 말씀드립니다. 경험자로서 늘 반복돼요. 주식은 사업이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배우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 예? 많이 배우셨죠?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 네. 내가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항상 우리 지난 다음에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한번 공부해봐요.
자, 먼저 이것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해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이 차트를 한번 우리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저류의 기회였는데 이때는 시장에서는 확인하자고 그래요. 맞죠? 이렇게 올랐어요.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과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이격도로 보세요.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계속됐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많이 올랐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격이에요. 떠 있으면 매워요.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꼭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떠 있으면 찍고 간다. 떠 있으면 찍고 간다. 떠 있는 부분. 이게 이격이에요. 봐요. 제가 2월달 끝나고 이때 경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3월달 어김없이 조정 나오면서 음선으로 찍고 갔잖아요. 뭐를? 5월 이평선을. 아. 이것만 아셔도 이렇게 또 이 빨간색에서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때는 달려들지 마, 함부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캔들을 보는 눈도 그렇고 이 스타캐스트가 RSI, 뭐 MACD 똑같아요. 빨간색에서는 과열권이니까 이게 막 힘이 넘치거든요. 항상 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프가 빨간색은 내가 상대방하고 싸울 수 있는 적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혈기왕성한 적하고 나와 싸우면 터지죠. 이게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 다음에 느슨함. 으로서 저 과열은 좀 빨간 부분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음에 전략이 나올 거고 지금 그래요? 조정 이후예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럴 때 계속 외롭게 네. 이때는 고독한 사냥꾼이 되자 이때는 저만 여기서 신고가 타령, 신고가의 뭐 유력 얘기할 때 저는 경계했거든요. 이게 바로 많이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라는 주시장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가 토요일 날도 한번 머니왕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뭐 시간은 제약되어 있지만 여러분께 아까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거 뭐 9,000포인트 가니까 어디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12,000포인트 간다고 할 때 바람 잡을 때 그때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제 경험자로서 또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로서 한번 성공 투자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제가 준비한 한번 PPT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은 뭐냐면요.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의 콜라보를 이뤄야 돼요. 기본적 분석은 바로 펀더멘탈 분석이에요. 우리는 그거 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증권사 그 유능한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리포트도 좋지만 정말 내가 매매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매매하는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겸비해야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생략하고요. 시간상. 항상 주도주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도주를 저점에서 선점해서 또 저점에서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돼요. 아까 소연애커님 저기 코스닥 차트 보셨죠? 네. 진정한 수익은요. 급등한 차트 추격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막 그래 내가 못 사면 바보 같으니까 추격을 신단 말이에요. 네. 진정한 수익은 내가 그걸 매도했을 때예요. 과거의 사례를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네. 동안에도 정말 급락한 순간들이 네.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뒤집어 보면 그때가 이제 저점이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나요. 네, 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도할 때는 수익 날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급등한 차트 쫓아다니는 것도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 근데 뭐냐면은 조정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내 수익을 실전 매매에서 조정을 피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료를 보세요. 제가 참 500만 원 가지고 인생 역전시키는 매매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실결세를 국대화하는 거고 저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심리 게임에서 진다고 봐요.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군중심리, 감정이입, 쏠림에서 극복하라. 우리가 이제 사람 지표가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흥분해서 네. 불나방처럼 이렇게 막 쫓아다니시죠. 그리고 또 매스컴이라든가 또 뭐 증권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피가 정확히 9,000포인트에서 36포인트 좀 모자랐어요. 그때 나쁘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경계된 나옵니까? 이미 안 많이 나오죠. 찍었죠. 찍은 듯한 기사들이 그렇죠. 쏟아지죠. 예.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개인 투자들이 그게 바로 뉴스의 저는 함정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때는 저항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달려들으니까 그게 상세의 클라이막스거든요. 너무 좋은 뉴스만 나올 때. 네. 근데 비관 일색일 때는 오히려 역발상을 하는 게 좋다.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아프신 분들 되풀이되거든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듯이 오늘 한번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게 저점에서 고점 매도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레벨업 시간마다, 방송마다 여러분께 드리는,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가 드리는 말씀. 정말 말이 오르는 종목이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속절없이 무너지는 데서 못 보셨나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를 종목을 노리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경험을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망과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위기보다 기회의 요인이 더 크다. 왜? 오늘 조정 이격조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똑같은 내가 돈을 문화 쓴 자금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얕게 매매해서 내가 계좌 수익을 늘리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삼성전자를 한 예를 들게요. 5만 원에서 37만 원 찍었어요. 우리 소연이크님. 37만 원에서 다이렉트로 50만 원, 60만 원 갈까요? 노무라처럼? 어렵죠. 어렵죠. 네. 그동안도 사실 어려운데 어떻게 간다 이러면서 보기는 갔죠. 했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진짜 소위 말해서 정말 너무 펀더멘털이 좋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종합주가지수라 탄력은 둔화되는 구간에 왔다고 봐요. 여기서 포인트는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예, 그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안 되죠.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날 4월 9일 날 기억하잖아요. 2,300포인트 빠졌을 때 저는 기회라고 했는데 그때 외면하셨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제 9,000포인트 하니까 야, 나 못 사면 바보 같으니까 포모 현상 때문에 막 달려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안 간다는 건 탄력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상승 탄력 기울기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 전략이 없느냐? 바로 스타카토 전략이 필요해요. 스타카토 전략. 짧게 끊어라. 끊어라. 남들이 안 해를 때 저점 매수해서 그다음에 올랐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그 기회는 어디서 있겠느냐? 역시 이제 코스닥도 있다, 코스피도 보게 되면 이따 제가 또 유망 섹터로 말씀드릴 텐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저는 코스닥은요 그야말로 초과매도권에 접어들었다. 이거 지금 쌍바닥이 오고 있고 이렇게 오실레트 영역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회 이유는 코스닥에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의 한번 스탠스를 보세요. 이게 지금 6월 1일부터 오늘 8일까지 1조 한 3천억을 거의 매수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1조 2천억을 매도했어요. 기관들은 관망하는 분위기죠. 자, 그러면 시장의 매니저는 역시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보셔도 지금 완전 과밀돼 있죠. 코스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가르타기는 이미 늦었고 좀 버티시라. 오히려 코스닥에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성장펀드도 한 역할을 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역시 반도체는 메인으로 보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그 테크닉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아치 방송 나와서 오히려 삼성전자 3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시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이렇게 눌렀을 때 위에서 매수한 바도 이게 뭐 시간에도 좀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좋고 또 하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오늘 확 몇 개 잡아서 저점들이 20% 이상 올랐거든요. 저점들이 개파라는 기회였죠. 또 하나 사마컨덴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오늘 저점 확 몇 개 아침에 들고 나왔는데 겉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실제 23%나 올랐다.
아마 6월 달은 스타카토 전략이 통하는데 그걸 해내는 게 마법의 황미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관심 종목 들을 거고요. 이어지는 무료 방송 이야기도 함께 듣겠습니다. ICT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선보여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요거 한번 자료를 보실래요? 이렇게 봐요.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는 경계하셔야 되고 그때 양양 패턴에서 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났죠. 또 한 번 양양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에 두시면서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요, 제가 장중 무반했었어요. 제조 반도체, 사막 컨덴서, 다 그 종목들. 심지어 삼성 SDS까지 저점에서 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저점을 잡는 황미끼의 마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6월달 힘드시겠지만 황미끼 함께 하면 길이 열릴 겁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